바트채책 몽골 외교부 장관의 한국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2014년 이후 중단됐던 몽골 셔틀 외교가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8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몽 외교 셔틀 외교가 부활 중인 가운데 이 일정과 동시에 미국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과 몽골 방문이 함께 겹치면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게임의 예언이 점점 현실화돼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무부 차관보의 아시아 방문은 일본이 아닌 한국-몽골 순방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서방 외교의 핵심 국가로 부상 중입니다. 국토전략TV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오늘 하루 큰 부자가 될 행운이 생깁니다. 인구 300만 명에 불과한 몽골이 아시아 외교 무대의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은 인구에도 군사지정학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과거 화려했던 몽골 제국의 영화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과거 고려시대 몽골과 한국의 최후방 관계, 혈통적 연맹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강대국 블록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미국 카드게임 예언. 1957년에 프랑스와 미국에서 동시에 출시된 보드게임인 리스크라는 보드게임은 한국의 부루마블 게임이나 모노폴리, 기타 여러 유명한 보드게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지정학적 외교 전략에 관련된 보드게임입니다. 최대 6명의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6개 대륙에 그룹화된 42개의 블럭으로 세계를 블럭화해 놓아 마치 현대 지정학적 국제정세가 이 보드게임의 정세대로 흘러간다는 음모론까지 나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우크라이나에 관한 부분입니다. 1957년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등장해 서부러시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설정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지도들은 인종적, 인문학적, 지정학적으로 세계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라틴계의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이 한 나라로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게르만 국가들이 한 묶음으로 이태리, 그리스, 발칸반도 일대가 한 묶음으로 형성돼 있고 중동, 인도, 동남아가 통합된 경제권을 형성한 것처럼 등장합니다. 그중 한국과 몽골이 통합된 모습처럼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제8블록에 한국과 몽골이 연합된 지도가 등장합니다. 몽골과 내몽골이 통일되고 한반도가 남북 통일되고 몽골과 한국 사이 만주지방, 연해주, 심지어 최근의 지도에는 산둥반도까지 통합하는 것에 국가연합블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카드게임의 예언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명 카드게임들은 세계사적 유명 사건들을 맞추기로 유명합니다. 그중 리스크라는 게임은 바로 지정학적으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주는 게임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핫이슈로 떠오른 내몽골 문제. 현재 중국에서는 홍콩 대만 문제, 티베트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그다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몽골 문제입니다. 원래 내몽골은 몽골과 하나의 국가였고 지금의 몽골보다 내몽골의 인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내몽골에는 400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상황이어서 내몽골과 몽골이 통합하게 될 경우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중견국가 규모의 나라가 탄생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당국이 내몽골 자치구에서 일어난 몽골인들의 시위에 탱크를 앞세운 시위대 탄압과 또 평화 시위 및 문자 살리기 운동을 주도한 이들을 대상으로 공안을 동원한 시위대 압수수색 등 체포구금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알려질 뿐 아니라 시위를 주도한 몽골인 9명 학생 및 교사가 중국 당국의 압력을 받은 후 의문의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자 엠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의 반발이 매우 심한 상황이며 그동안 중립을 유지하던 몽골 공화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미국 백악관에 탈원서를 내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이 있은 이후로 국제문제화되자 현재 내몽골에서 몽골인들의 탄압과 정보 통제가 극도로 심화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패권 약화를 바라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소수민족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티베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몽골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정계에서는 몽골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부족한 몽골 한 국가만으로 내몽골과의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몽골과 한국,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끼리 힘을 합치고자 하는 움직임이 미국 정부 주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몽골 해군이 한국에서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몽골 해군 창설 가능성. 몽골은 내륙 국가로서 해군이 만들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과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홉스골 호수의 해군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내륙 해군이 있었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몽골이 내몽골과 통일되고 과거 영토대로 만리장성의 끝 산해관까지 몽골 민족의 국토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몽골은 해군을 운영할 수 있는 짧은 해안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직 몽골이 해안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임시 해군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남해안이나 동해안에서 몽골 해군의 창설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국제평화유지군의 명목으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국 해군, 주한미군의 협력을 통해 평택항, 진해항, 제주항을 모항으로 삼고 한국으로부터 공여받은 퇴역함정을 통해 몽골 해군이 최초 창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차기 림팩훈련 등의 몽골 해군이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탑뉴스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에 몽골과 내몽골의 통일의지를 세계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몽골 해군이 서해바다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미약하지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중국 당국은 내몽골 민족 탄압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고려시대 몽골과 고려는 영웅연합해군을 결성하여 일본을 침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공로로 고려의 왕은 심양왕의 책봉대 고려인들이 만주의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됐었던 역사가 있는데 몽골 해군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한국-몽골 만주 산동연합. 세계적인 보드게임 리스크에서는 산동반도, 만주, 몽골 한반도로 이어지는 거대 국제연방체제가 결성될 것으로 예견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지역은 동이족계통의 한국과 친척계통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산동반도 끝자락에는 동이족계통이, 만주 일대에는 만주족계통이, 몽골에는 몽골족계통이 거주 중이고 한반도의 한민족이 가장 핵심적 리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실제 이러한 국제연합, 마치 유럽연합이나 영연방에 준하는 민족적 국가연합이 형성되고 무엇보다 이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갖는 평화를 지향하는 강한 나라들이 된다면 동아시아는 천년 이상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몽골이 한국과의 해군 조직 창설을 해내고 중국에 의해 분단됐던 몽골 민족의 통일국가를 설립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